네,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소극적인 태도로 마음을 닫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웃으며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어색하기도 하고, 혹시나 상대방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이 좀 앞설 수 있는데요. 의외로 상대방은 경계심을 풀면서 마음을 활짝 여는 모습을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공감을 표시해 주면 좋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경우, 나는 옳고 넌 틀렸어 하면서 목청이 높아지는 경우를 저도 종종 목격하는데요. 심지어 끝까지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해서 인간관계에 커다란 경고등이 켜지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며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공감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당연히 즐거운 만남이 이어지겠죠.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말을 건네야 합니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죠.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말을 시도하는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대방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술값이 제일 싸다. 밥값은 더 싸고 머뭇거리지 말고 먼저 내라. 인색하게 살지 마라. 제가 존경하는 대학 동아리 교수님의 팔순잔치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고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만나서 교수님한테 이 말의 가치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제가 저녁을 대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퇴의 성공 여부는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자주 발견하고요. 작은 일에 만족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셨을 겁니다. 죽기 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쓰는 거죠. 아마 전 세계 여행은 버킷리스트의 항상 상단에 위치할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의 꿈이기도 합니다. 만약 원하던 전 세계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억도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만족감도 점점 줄어들 겁니다. 제 지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여행을 워낙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잦은 해외여행을 떠난 이후에 일상을 마주하면서 굉장히 심심하고 외롭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버킷리스트보다는 데일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하기를 권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데일리스트는 이런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저녁 식사하기, 그 다음에 청소하는 분들을 만나면 감사하다고 인사하기,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문화생활하기, 그 다음에 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탔을 때 노약자분들에게 자리 양보하기, 이런 것을 저는 데일리스트라고 봅니다.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나만의 고유한 항목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아가는 거죠. 추가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의 소소한 행복도 자주 발견하고 즐기게 될 겁니다. 소소한 행복은 일상 여기저기서 숨어 있거든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 먹는 게 가장 확실한 행복의 스위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행복전도사 서은극 교수의 말이 가장 실천하기 쉬운 일상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은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좀 막막한데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좋겠네요. 제가 최근에 옛날에 같이 직장 근무하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어떤 사람이었냐고 그런 비슷한 질문을 제가 던졌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상사였다.
그리고 공감을 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저는 워낙 이제 회사 다닐 때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푸시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좀 지적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굳이 그런 좋지 않은 말보다 긍정적인 말과 칭찬하는 말을 더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미안하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찾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소통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현역을 꿈꾼다고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은퇴 후에 2년 조금 지났지만 굉장히 제 자신은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저는 제 자신이 단단해지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방향을 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 자신도 자신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은퇴라는 단어만으로 재정적 불안, 외로움, 두려움, 건강 쇠퇴 이런 걸 떠올리면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감정을 느끼며 힘든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재미있는 은퇴 준비를 하고, 은퇴 후에는 재미를 찾아 꾸준히 시도하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 책과 그 다음에 오늘 방송이 은퇴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의 말 한마디로 끝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대의 길을 가라. 남들이 무엇이라 하든 내버려 두어라.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